안녕하세요. 나라TV입니다. 알버트 아인슈타인이 말했죠. 인생을 살아가는 데는 오직 두 가지 방법밖에 없다. 하나는 아무것도 기적이 아닌 것처럼, 다른 하나는 모든 것이 기적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다. 오늘은 이명언이 생각이 나는데요. 여러분 모두 모든 것이 기적인 삶을 살아가길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의 사연자 모셔보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북한 국가안전보위성 국무위원회 소속으로 북에서는 중장급 간부였던 탈북민 김장식입니다. 저는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고 해외정보 수집이나 공작, 반민족 행위 색출 제거, 대남 접촉 지원 업무와 같은 북한의 핵심적인 일을 했던지라 제가 탈북했다는 것이 여러분에게는 생소하게 들리실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러게요. 아무래도 북한 김정은 정권을 지탱하는 핵심적인 일을 하셨던 분이신데 어쩌다 탈북을 하시게 된 건가요? 사실 북에서 요즘 탈북률이 말도 안 되게 올라가고 있어요. 특히 제가 탈북하던 당시에는 북한 엘리트 출신들의 탈북 사례도 많아지고 고위간부들도 탈북하는 일들이 자주 발생하다 보니 북한 인민들은 그런 모습들을 보고 더더욱 탈북을 하다 보니 교화소도 자리가 없는 실태입니다. 그렇다고 그 많은 인민들을 전부 넣어버리고 사형시키기에는 인구수도 점점 줄고 있어서 윗선에서는 머리가 아픈 상황이었죠. 그래서 김정은도 이를 두고 볼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원래 인민들의 인권은 개나 줘버릴 만큼 막대했어도 전부 죽이는 건 김정은이 스스로 자폭하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어느 날부터는 우리 보위부 간부들을 쥐잡듯이 검문하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 주기적으로 고위 간부들도 사상검증이나 검문을 받기는 하는데 거의 형식적인 절차인지라 다들 준비를 철저하게 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워낙 김정은의 심기가 안 좋았던지라 우리 보위성에서 전체적인 탈북률 증가를 막지 못했다며 책임을 전가시키는 것 같았어요. 아무리 우리 보위성이 김정은의 오른팔로 세력이 막강한 곳이었어도 부모 형제도 없는 김정은이 별 수 있겠습니까? 김정은도 원래는 자기 마누라보다도 우리 보위성을 더 믿고 의지했었지만 해외에서 보위성 간부 한 명이 탈북했던 일이 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보위성 간부들도 믿지 못하게 된 것이지요. 한마디로 멘탈 붕괴를 한 겁니다. 그 사건 이야기를 잠깐 해드리자면 보위성 동지 한 명이 해외 파견을 나갔었는데 북에서는 악마의 교단인 기독교에 빠져서 김정은의 복귀 지시를 거부하고 탈북을 해버린 일이었어요. 북에서는 절대 다른 종교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우리들의 유일신은 김씨 일가뿐이니까요. 그래서 김정은은 그 동지가 해외에서 성경책을 들고 다닌다는 보고를 받고 북으로 다시 불러내서 물빼기를 해서 사상교육을 하려 했던 겁니다. 다행히 그 동무는 빨리 정신을 차리고 탈북을 했던지라 목숨을 건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동무가 탈북한 이후로 우리 보위성은 한바탕 뒤집어질 만큼 큰일이었는지라 다들 김정은의 눈치를 보며 혹시라도 김정은이 화가 나서 우리를 한밤에 죽일까 무서워 잠도 못 잤습니다. 이렇게 김정은의 눈치를 살피며 간신히 목숨을 보존하던 어느 날 저에게도 급습 검문이 이루어졌어요. 소문을 통해 간부들이 한 명씩 검문을 받고 있다고 들었어서 크게 놀라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그 검문을 받고 돌아오는 동무들은 절반도 안 된다고 다들 검문을 받고 인력이 대체되고 있었거든요. 저는 놀라기보다는 무서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동무들이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모르니까요. 정말 무서우셨겠어요. 검문은 어땠나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오금이 저립니다. 우선 검문을 받을 때 빛이 하나도 없는 어두운 지하 취조실에 감금이 됩니다. 제가 보위성에 있을 때 그 지하에서 다른 간부나 인민들을 취조했었던지라 똑같이 당할 생각에 의자에 앉자마자 오줌이 나오더라고요. 검문을 하는 사람은 보위성 소속 동지는 아니었습니다. 아마 제 추측으로는 김정은의 비밀보안부 소속 사람일 겁니다. 그 동무는 저에게 사실대로 말하면 돌려보내주겠다며 취조를 시작했지요. 저는 뼛속까지 김정은 수령동지 찬양을 달달 외웠던지라
어떤 질문에도 김정은을 찬양하며 무사히 취조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저도 한순간에 멘탈이 흔들렸던 것 있었어요. 바로 저희 식구들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사촌 형제의 큰 아들이 탈북을 했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저는 너무나도 떨렸습니다. 보위성 간부의 가족이 탈북한 것은 김정은이 신경을 곤두세우는 일이었으니까요. 북에서 사촌은 거의 남이어서 사촌지간까지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보니 탈북을 했다는 사실도 취조를 받으며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절대 모르는 일이라고 부인했지만 이런 말들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기 가족도 제대로 간수 못하는 사람이 보위성에서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모순이었으니까요. 저는 일주일 동안 감금되어 간신히 물만 조금씩 받아먹으며 취조를 받았습니다. 그렇게까지 굶주리니 저도 정신이 점점 나가더랍니다. 점점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조차 모르겠을 정도로요. 저를 취조하던 간부는 제가 거짓 진술을 하길 바랐던 건지 계속해서 압박을 했었어요.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도 김정은 동지를 찬양하는지 확인을 하려던 거지요. 저는 한쪽 손의 손톱이 다 뽑히는 순간까지도 살기 위해서 김정은 동지를 울며 찬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간신히 목숨을 건져서 풀려나게 된 것이지요. 간신히 풀려난 저는 머릿속에 살기 위해 도망치자는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미 손톱은 다 뽑혔지만 이대로 보위성에 있어봤자 더 이상 보위성이 옛날만큼 막강한 세력도 아니었던지라 언제든지 잘못하면 죽어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로 저는 전 재산을 다 써서 김정은 몰래 탈북을 계획했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가족들에게 조차 숨겼지요. 북에서는 가족도 못 믿습니다. 가족들도 매일같이 김정은을 찬양하기에 속마음이 어떤지 알 수 없으니까요. 저는 그렇게 한 달을 아무도 모르게 탈북을 계획했고 김정은이 인민들의 민심을 얻기 위해 북한의 초호화 아파트 건립 축하연회를 개최했을 때 모든 간부들의 관심이 그곳을 쏠린 틈을 타서 탈북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 아파트도 사실 몇 채 되지도 않는 싸구려 아파트지만 북에서 그 정도 건축물은 엄청난 경사일 정도로 대단한 업적입니다. 사실 그 아파트는 허울만 좋을 뿐 내부는 부실공사 투성이에 수도도 나오지 않는 쓰레기인데 말이죠. 김정은도 똥줄이 타니까 그렇게라도 인민들에게 보여주기 식으로 탈북률을 낮추려고 애쓴 겁니다. 저는 탈북을 하자마자 한국 대사관을 찾았고 대사관을 통해서 한국의 국정원을 연결받았습니다. 하지만 다시 북으로 송환될까봐 저는 한국 대통령을 불러달라고 울며불며 애원했습니다. 대통령을 만나야 저희 목숨을 보존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이런 저의 어리광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의 국정원은 정말 대단하더군요. 북한의 내부 기밀까지 전부 다 알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정보력이 이 정도로 대단할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었는데 국정원과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안심이 됐습니다. 나는 살았구나 하고요. 저는 목숨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대가로 북한의 내부 기밀사항과 김정은의 모든 정보들을 넘기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북에서는 보위성 중장의 탈북 소식을 접하고는 인민군 정찰 청구까지 동원하여 저희 목숨을 없애려고 했지만 닭 쫓던 개가 지붕을 쳐다본 꼴이 됐죠. 저는 국정원의 도움을 통해 지금도 안전하게 저희 신분을 감추고 한국에서 자리를 잡을 수 있었습니다. 북에서는 제가 내부 기밀을 전부 폭로했기 때문에 아마 난리가 났을 겁니다. 보위성 간부 한 명이 탈북할 때마다 모든 내부 정보나 암호화 같은 것들을 갈아치우거든요. 또 진행하려 했던 비밀 작전도 전면 중단해야 하는데 이런 작전은 최소 10년의 노력이 들어가는 것들이어서 엄청난 예산 소모죠. 인력도 부족할 텐데 지금쯤 멘탈 붕괴했을 겁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김장식 씨가 용기 내어 탈북해 주셔서 한국에서도 큰 도움을 받았네요. 아닙니다. 저는 그저 저 한 목숨 살기 위해 도망친걸요. 하지만 한국에 와보니 정말 다시 태어난 기분입니다. 이렇게 좋은 나라였구나 싶고요. 한국에 와서 가장 먼저 접한 건 종교였습니다. 매일같이 불안에 떨던 저는 한 목사님의 도움으로 지금 이렇게 삶의 용기와 사랑을 느끼며 살아가 있습니다.
저는 요즘도 매일같이 새벽 기도를 나가서 북에서 저질렀던 저희 추악했던 만행들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북에서처럼 그렇게 나쁜 가면을 쓰고 살아야 되는 압박도 없는지라 이곳이 저희 천국 같습니다. 사실 제가 심성이 워낙 여린지라 각박하고 숨 쉴 틈도 없는 공화국에서의 생활은 너무나도 괴로웠어요. 이런 것 말고도 남한에 와서 놀란 것들이 정말 많아요. 어딜 가나 길거리에 김정은 동지만 타고 다닐 수 있는 고급 차량들이 넘쳐나는 것도 신기했습니다. 북에서는 평양에서 말고는 차량을 볼 수 없는데 특히 고급 차량들은 김정은 동지와 최측근들 말고는 못합니다. 저 같은 보위성 간부도 차량이 없는 동무들이 대부분이에요. 저는 북에서 차가 있었지만 한국의 자동차에 비하면 정말 똥차입니다. 죽기 전에 돈을 열심히 모아서 한국의 멋진 현대차를 꼭 사고 싶어요. 알고 보니 제가 차 욕심이 있지 뭡니까? 북에서는 살면서 한 번도 욕심이란 걸 가져본 적이 없는데 기분이 이상하네요. 그럴 수 있죠. 오늘 사연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조만간 멋진 차를 뽑으실 수 있도록 응원해 드릴게요. 여러분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북한에서는 탈북률이 심각하게 증가하고 있을 정도로 실태가 안 좋다고 하는데요. 저는 하루빨리 김씨 일가가 나락으로 떨어지길 바라게 되네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